여기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그냥 빨리 좀 하지. 그래요. 아니 이게 그렇게 3주씩이나 끌 일이야? 성공한 쿠데타도 우리가 3번 당했지만 다 이겨내고 민주주의로 왔던 국민이에요. 대단합니다. 예, 주저앉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가졌던 정치적 소원이 그거였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는 거. 와. 계획대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이제 탄핵 인용돼서 끝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다 왔는데 안 끝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난 게 아니라 대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갔다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뉴욕에 어떤 아는 분이 그 햄튼이라고 그 끝에 그 바닷가에 거기 조그만 별장이 있다고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글이나 쓰라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어? 여기 총기 사고 나면 뭐 한국서 전화 많이 오죠.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맨하탄은 멀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내란 소개가 풀려나서 지금 관자에 돌아가서 뭐 수정방을 마시는지 화요를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삶은 또 돌아가요. 한국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네.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 만땅으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 진짜. 아닙니다. 국힘당 의원 몇 명이라도 가세해서 그 203표로 탄핵했잖아요. 네. 탄핵 가결. 그것도 기적 같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주 기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럭키비키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다가도 그래도 다소 마음의 짐이 들어지지 않아요? 교원 영세가 아니에요.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거부권 행사한대. 아니 헌재 결정이 나오면 승복해달라고 국민한테 호소하는데 어디다 대고 니나 해 니나. 화내지 말라며. 혼돈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어느 세력 어떤 개인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좀 낫지. 그러니까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요새 전투력 최고입니다. 전투력 지금. 만렙돼 가지고 예. 국회 와갖고 막 국힘 의원들하고 막 지지고 볶잖아요. 그 모습도 재밌어.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써? 네. 각자가 저마다의 의지를 가지고 저마다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저마다의 권한을 가지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람이 확 불잖아요. 그럼 모든 사물이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다 달라. 사물마다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강도의 바람이 불어도 사물이 다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 혼돈스러운 실패한 신이 쿠데타 내란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자기 나름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좀 나아. 누구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지 않다. 아니 솔직히 헌법재판관들에게 물어보자고요. 이 일이 그렇게 최종 변론하고 3주가 넘도록 결정을 못할 일이냐고 이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문제야.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안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는 국회 소추단에서 제기한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이 5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들에 미루어 볼 때 헌법 위반이 있었느냐를 판단하고 이 헌법 위반이 중대한지에 대해서 살피고. 그리고 헌법소 의지가 없다는 거는 윤석열의 지금까지 행태를 볼 때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내가 보기에 하루면 끝날 일이야. 그럼요. 근데 이거를 지금 3주씩이나 끌면서 못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묻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취재가 안 돼. 그 극우 유튜버들이 뭐 5대3으로 뭐 기각 난다, 뭐 각하된다 이런 소리들 막 떠들어대고 있어. 의미 없어. 이 조건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신뢰할 만한 어떤 정보가 있기에 그런 얘기를 하냐? 누구도 아무 정보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헌법 수호 세력 쪽에서는 8대 0에 이건 따져볼 것도 없어라고 했는데 결정이 안 나고 있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멱살 잡고 싶다고 그러고 막 난리잖아 지금. 아무 정보가 없어요. 이거 판단할 수 있는. 이럴 때는 우리가 상식을 믿어야 돼요. 상식을. 그러니까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이 조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권력 엘리트들이 엉망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그 진단에 일부 동의하면서 동의 안 하는 거는 그 권력 엘리트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보다 나은 데도 별로 없어. 대한민국보다 나은 데도 별로 없다고요. 국제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많다는 점을 성찰적으로 인식하고 이걸 개선하려고 의지를 품고 자기 비판적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노력하고 이건 좋은 태도인데 네.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권력 엘리트들은 문제가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정도 되는 나라도 별로 없어. 이 정도도 없다. 그게 인간 사회예요. 아무 정보가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언제 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렇지만 저는 뭘 믿냐 하면 보수고 진보고 성향을 떠나서 네. 여기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아, 그 우매한 25% 말고는. 네. 헌법재판관들도 성향이 보수적이고 그런 건 분명해요. 진보 성향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보수 성향이에요. 판사는 원래 그래요. 이 실정법 가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서 탄핵을 기각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있어요. 계엄 선포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아서 복귀하는 그쵸.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 윤석열이 이러는 거야 이제. 뭐 누구 뭐 장관 탄핵한다 그러고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예산안 처리 안 해주고 이러면 특전사 출동시켜. 네. 계엄 발표해. 그러고 막 우리 국회 의리상 막 깨고 다녀. 막 단전 단수하고 막 해. 그래도 괜찮잖아. 들어줄 때까지. 바다에 빠뜨리고요.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 아, 그렇죠. 친위 쿠데타 허가증을 줬잖아. 윤석열한테. 기각되면. 기각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볼 때 이걸 기각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하고 군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볼리비아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빨리 좀 하지. 그래요. 아니 이게 그렇게 3주씩이나 끌 일이야? 아 진짜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구나 이 사람들. 국민들 얼마나 다급한지는 모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동하리라고 물론 민주당에서 경고를 계속했지만 설마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 내란 수괴가 이상한 산수 마법의 산수를 통해서 풀려날 풀려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건 상상 그건 못했어. 상상 못- 마찬가지로 그건 못했어. 저 내란 수괴 피의자가 풀려나 있다는 사실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60일 동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상은 신비로움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문명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은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 내란성 불면증을 이겨내면서 네. 윤석열이 뭐 풀려나 있든 안 풀려나 있든 상관없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약간 정상화돼가는 추세예요. 뉴스공장에서 하는 15,000샘플 조사, 전화 여론조사 5,000샘플 이런 걸 이제 한다는 거 매주. 최근 나온 걸 보면 정당 지지율은 지금 ARS 조사에서 50대 40 정도예요. 근데 사람을 딱 넣잖아요. 네. 네. 이재명 넣고 한동훈 넣고 이재명 넣고 김문수 넣고 이렇게 넣으면 차이가 확 벌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보수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윤석열이 당선이 됐던 거거든. 반면에 이재명은 내부에서 균열이 있었고 최대 연합을 해서 0.7%를 이긴 거예요. 네. 윤석열이. 근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 권력을 독점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던 보수대 연합이 갈갈이 해체됐어요.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다음 대선은 그냥 이재명 대선으로 가는 거예요. 보수 쪽은 베이스가 당원 지지층 베이스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절대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지금 흐름이 잡혀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탄핵 인용은 돼요. 네.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뒤에 부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공한 친위 쿠데타도 이겨냈던 국민이잖아요. 네. 네. 성공한 쿠데타도 우리가 3번 당했지만 다 이겨내고 민주주의로 왔던 국민이에요. 대단합니다. 예, 주저앉을 것 같아요. 네.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겠지만 벌어지면 또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상황으로 안 가고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 정권을 바꾸고 나서 다시 내란 특검을 만들어서 네. 지금 숨어서 압력하고 있는 잔당들, 네. 공범들을 다 소탕해야 돼요. 소탕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 5천만이 된 국민들이 이게 부대끼면서 이만큼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거 네. 굉장히 좀 느낌이 새로웠고요. 네. 좀 뿌듯했어요. 우리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못난 점도 많지만
우리 함께 서로 때로 다투기도 하고 심각하게 이러면서도 잘 해왔잖아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 힘으로 이 경험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또 잘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저는. 네. 제가 20살 때 가졌던 정치적 소원이 그거였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는 거. 와. 아 진짜요. 20살.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르다. 아, 차원이 달라. 감사하다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감사해. 그 아, 불안은 우리의 삶을 좀먹어요. 비판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더라도 분노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네. 네. 의지만 다지면 돼요. 네.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다.